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서초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현재 남편과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단란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때 어머님을 모시며 지냈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곧 있으면 어머님의 기일입니다. 살아계셨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저를 참 많이 생각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 어머님을 기억하고자 사연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고 아버님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남편과 결혼할 때 양가 집안에서 조금씩 보태주신 돈으로 신혼집과 살림살이를 마련했습니다. 신혼집 위치는 시댁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 두 형님의 집도 그리 멀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은 참으로 정이 많고 인자하신 분이셨습니다. 늘 우리 막내 며느리, 우리 막내 새아가 하며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거리도 가까우니까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두 형님도 어머님을 뵈러 자주 오곤 했는데 저는 형님들이 그다지 반갑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정말 좋은데 형님들과는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형님들이 저를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새아기 왔구나. 바쁜데 뭐하러 왔어? 시장에 갔더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배가 있더라고요. 생각나서 사왔어요. 그런데 형님들도 계셨네요. 막내 동서 왔어? 다른 사람들은 시모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한다던데 저는 어머님이 마냥 좋았습니다. 워낙 편하게 대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니까 마치 친정엄마 같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계시는 게 신경 쓰이기도 하고 적적하실까봐 자주 찾아뵙곤 했어요. 이날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서 방문했더니 두 형님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저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나 실한 놈으로 잘 사왔네. 딱 보기만 해도 참 달고 맛있겠다. 그렇죠, 어머니. 맛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달고 맛있대요. 제가 얼른 깎아드릴게요. 막내 동서가 어머님을 참 잘 챙기네.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그러게요. 막내 며느리라고 애교도 많고 참 좋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형님이랑 제가 막내 동서한테 부탁을 좀 했거든요. 어머님 혼자 적적하게 계실 텐데 자주 좀 들여다보라고요. 아유, 뭐하러 그런 부탁을 하니? 일하느라 바쁠 텐데. 당연히 부탁해야죠. 어머님 혼자 계실 거 생각하면 저희가 얼마나 마음 쓰이는 줄 아세요? 할 수만 있다면 아예 모시고 살고 싶은데, 그건 또 싫다고 하시니. 거기다 우리 둘 일 때문에 바쁘니까 가까워도 자주 못 찾아뵀잖아요. 죄송해서 막내 동서한테 부탁한 거죠. 생각해주는 건 고맙다만 난 괜찮아. 되려 너희들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 불편해.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 아니니까 염려 놓으렴. 자주 안 찾아와도 되니까 큰일 없이 항상 건강하게만 지내려무나.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큰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이야말로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드시고 싶은 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아시겠죠? 남들이 보면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나 감탄을 노르시겠죠. 며느리 3명이 이렇게 시모를 살뜰하게 챙기고 아끼니까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님이 좋아서 이러는 거지만 두 형님은 시커먼 속셈이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의 재산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 재산을 다 넘겨주셨어요. 아버님은 시골에 큰 땅이 여러 개 있는 잘 사는 집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재산을 어머니께 넘기고 첫째, 둘째 따질 것 없이 제일 잘하는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라는 말씀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아직 재산 증여가 안 된 상황이라
두 형님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가려고 갖은 아양을 떨어댔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을 끔찍하게도 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 욕하는 걸 몰래 듣게 되었거든요. 아휴, 저 노인네 대체 언제까지 재산 쥐고 있을 작정이야? 제 말이요. 어차피 물려줄 거 빨리 물려주면 좋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사정 어려워 죽겠구만. 가만 보니까 즐기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하나. 돈으로 경쟁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나저나 동서, 요즘 어머니한테 선물 많이 하더라. 아주 어머니한테 제대로 점수 따려고 작정했나 봐? 그러는 형님은요. 저 몰래 용돈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동서가 아무리 아양 떨어도 우리가 첫째야. 어머님은 아버님 유언 크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 장남을 더 각별하게 생각하시지. 원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야. 철정이 괜히 무섭겠어? 우연히 두 형님의 대화를 듣게 된 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을 위해 마음 쓴 게 모두 헛된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어떻게 하면 본인들이 더 돈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막내 며느리라고 저를 예뻐하면 질투했었죠.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잘 챙겨드리는 건데 형님들은 재산 많이 받으려고 아양 떤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형님과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파킨슨병이라고? 그렇다네. 뭔가 이상해서 모시고 병원 갔는데 파킨슨병이래. 그럼 어떡해? 어머님이 혼자 계실 수 있을까? 옆에 아무도 없어서 불편하실 텐데. 우리가 자주 들여다봐야지 뭐. 자주 들여다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혹여라도 혼자 계시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주버님들께 말씀드렸어? 셋이 돌아가면서 돌봐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들은 아직 몰라. 엄마 괜히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당신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어머님은 언제나 삼형제를 걱정하고 사신 분입니다. 그중에서 첫째, 둘째 아주버님은 크게 걱정하셨어요. 남편은 막내라도 제 앞가림 잘하는데 두 형들은 툭하면 사고치고 수습할 일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걱정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남편 보고 더 장남 같다고 하실 정도셨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두 형들은 돈 들어오는 것에만 관심 있어 했습니다. 어머니께 빨리 재산 안 물려주고 뭐하냐며 투덜거리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 둘은 돈 외에 본인에게 어떠한 관심도 없으니 의지할 사람은 막내 아들인 남편뿐이었죠. 오죽하면 남편에게만 깊은 속내를 털어놓으시겠어요? 어머님은 괜히 첫째와 둘째가 호들갑 떨 것 같다며 아픈 걸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나요? 저랑 남편이 매일같이 가서 챙겨드리면 좋지만 우리 둘도 직장이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변수가 뒤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확실치 않은 상황이니 세 형제가 돌아가면서 챙겨드린다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몰래 두 형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렸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점차 심해지실 텐데 마냥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데 셋이 돌아가면서 챙기는 건 어떨까요? 각자 하는 일도 있고 바쁘겠지만 돌아가면서 시간 메꾸고 노력하면 어머님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말하려고 바쁜데 오라고 한 거야? 난 또 뭐라고... 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아프신 건데. 그게 뭐? 아픈 건 알겠는데 우리가 꼭 돌봐야 하는 거 아니잖아. 고작 초기인데 너무 오버하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뭐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초기라고 해도 진행 속도가 빨라요. 언제 심해질지 모른다고요. 지금도 조금씩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을 혼자 둬요?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우리가 뭐 놀아? 한가한 줄 아는 거야? 뭐야? 가뜩이나 일하느라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사람 구해. 그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 그 돈으로 간병인 구하면 되겠네. 그래. 어머니 돈 많으시니까 그러면 되겠다. 아버님이 물려준 돈 자식들한테 안 주고 손에 꼭 쥐고 계시잖아. 그 돈으로 얼마든지 구하면 되겠네. 우리가 뭐하러 고생하면서 간병을 해? 어머님이 딸랑 우리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간병인을 뭐하러 구해요? 집도 가까운데 같이 돌아가면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동서, 지금 우리 가르쳐? 글쎄 같은 이야기를 몇 번 하게 하는 거야. 어머님은 어떤지 들여다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되면 동서 혼자 챙기면 되겠네. 평소에 어머님 끔찍하게 생각한 거 아니었어? 그럼 이럴 때 더 나서서 챙겨야지. 혹시 동서도 재산 더 받아내려고 수쓴 거였니? 세상에. 전혀 관심 없는 척하더니 뒤로 호박씨 까고 있었잖아. 결국 동서도 돈이 목적이었네. 깜찍하기도 하지. 우린 어머님 못 챙기니까 동서가 알아서 해. 원래 이런 건 막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두 형님은 어머님이 아프거나 말거나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본인들이 왜 그런 고생을 감수해야 하냐며 어이없어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했는데 모두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이랑 제가 더 시간을 쪼개가며 어머님을 챙겨야 했어요. 간병인을 구할까도 싶었는데 어머님이 굳고 말리셨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며 지낼 만큼 심각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바쁠 텐데 뭐 일이 자주 찾아오냐며 계속 신경 쓰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나 어디 그럴 수 있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나 몰라라 할 수 없죠. 남편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어머님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을 보러 시댁에 갔더니 신발장에 낯선 신발이 두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 싶어 집안을 두리번거리는데 안방에서 어머님과 두 형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더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최근에 동서한테 들었어요. 많이 편찮으시다고. 우리 놀랄까봐 그동안 동서 혼자 휴시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희는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아니다. 내가 막내 새아기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늙으면 다 여기저기 아픈 거 아니겠니? 나 때문에 괜히 걱정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그건 동서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진작 말했어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 이렇게 아프신데 형님하고 제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머니, 전문 간병인 구하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은 맞춤별로 구할 수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간병인 하나 구하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잘 챙겨드리면 좋은데 아시잖아요. 먹고 사느라 바쁜 거. 마음은 어머님 곁에 계속 있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무리 막내 동서가 자주 들여다본다 해도 사람 일 모르는 거고요. 동서보다 전문적으로 간병해줄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한테도 좋잖아요. 그럴 것 없어. 막내 새아가한테도 그만 오라고 할 생각이다. 나 아직 그 정도로 엉망 아니야. 어머니, 막내 동서보다는 간병인이 훨씬 나아서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막내 동서가 좀 욕심이 많더라고요.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모르셨어요? 동서 어머님께 재산 더 많이 받아내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동안 돈 때문에 일부러 아양 떠는 거 다 티났는데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어쨌거나 어머니한테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은 좀 심했더라고요. 혼자 어머님 모시면서 제대로 점수 따려고 저희한테 말 안 한 거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님 병세가 더 심해지면 동서 얼마든지 본색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쩌시려고요? 어머님이 아파지자마자 모든 사실을 알렸는데 그동안 나 몰라라 하더니 뒤늦게 알게 된 척 연기하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꼭 쥐고 재산 안 물려주는 시모가 뭐 예쁘다고 간병하냐며 차갑게 굴 때는 언제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나중에 재산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챙겨받으려면 계속 마음 쓰는 척 굴어야 했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재산 때문에 아양 떠는 게 누군데 저를 본인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고 이미지 관리하는 것에 크게 화가 난 저는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밖에서 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동서, 뭐야 여기서 뭐하고 있어? 왔으면 들어오지? 제 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입장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뒷담은 뒤에서 씹는 맛이니까. 뭐야, 알고 있었어? 동서 보기보다 분위기 파악 잘하는구나. 어떻게 그걸 저한테 뒤집어 씌우세요? 어머님 재산 보고 아양 떠는 건 형님들이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형님들 이미지 관리하니까 좋으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때 저한테 그랬잖아요. 안 주고 재산 꼭 쥐고 있는 시모 뭐 예뻐서 간병하냐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안 해? 왜요? 어머님이 듣기라도 하실까봐 걱정되세요? 어머니께 형님들이 어머님 아픈 거 다 알고 있다는 건 말씀 안 드렸어요. 아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구나 하고 속상해 하실까봐.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알고 계세요. 형님 두 분이 재산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로 아양 떠는 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동서, 이거 지금 선 제대로 넘은 거야? 뒷감당할 수 있겠어? 뒷감당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형님들이랑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요? 그러게 왜 절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제가 형님들이랑 같은 사람인 줄 아냐고요. 저 조금도 그깟 재산에 관심 없어요. 어머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겠지만 형님들처럼 얼마나 떨어질까 기대하진 않는다고요. 어머님 상처받는 거 원치 않으니까 형님들이 알고 있었단 거 말 안 해요.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땐 저도 가만히 안 참을 거니까. 그동안 다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한 건 형님들이랑 같은 사람 취급당하기 싫어서였어요. 제발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야, 너 말 다 했어?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말해? 둘째 형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형님이 그만하라며 말렸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들과 완전 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들이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되도록 안 마주치려고 노력했어요. 평소처럼 남편과 저는 어머님을 잘 챙겼지만 형님들은 늘 그렇듯 가끔 찾아와서 아야만 떨고 가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어머님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고 우리 부부가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함께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무려 5년이란 시간을요. 남들은 어떻게 아픈 시모를 5년이나 돌볼 수 있냐고 놀라워했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삼형제 중 유일하게 딸 같은 자식이었습니다. 효심도 깊은데 배우자에 대한 예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본인 엄마 때문에 제가 힘들까봐 늘 저보다 더 많이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말이죠. 아픈 어머님을 잘 챙기면서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준 훌륭한 남편 덕에 힘든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고 시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좋으니 함께 지내는데 전혀 문제될 건 없었어요. 다만
어머니께서 늘 우리 부부에게 죄인처럼 미안해 하셨습니다. 예, 새아가. 네, 어머니.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요양병원에 좀 보내다오. 또 그러신다. 저희가 이렇게 멀쩡했는데 요양병원에는 뭐하러 가요? 내가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짧게 봐주시는 간병인 아주머니도 계시고 남편이랑 셋이서 돌아가면서 보는데 힘들 게 뭐 있겠어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서 주무세요. 내가 너한테 참 고맙구나. 큰애들은 날 귀찮아하고 나 몰라라 하는데 이렇게 딸처럼 챙겨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들만 셋이라 딸아이 하나 갖고 싶었는데 하늘에서 널 내게 선물로 보내주셨나 보다. 아휴, 내가 빨리 죽어야 막둥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고생을 덜 할 텐데 미안해서 어쩌니. 아직 정정하신데 죽기는 뭘 죽어요. 저희 곁에 더 오래 계셔야죠. 손주 재롱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내 속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아유, 울지 말렴.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5년 동안 모시면서 어머님과 저는 각별한 고부관계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모셨고 어머님 또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형님들은 이런저런 바쁜 핑계를 대며 1년에 한두어 번 얼굴 비추는 게 다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이랑 선물을 바리바리 사왔지만 다 마음에도 없는 가식이란 걸 모르지 않았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루빨리 죽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니 제 속이 더 남아나질 않았어요. 안 그래도 병세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언제 죽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형님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보란 듯이 어머님을 잘 챙기고 건강 회복에 힘썼는데 하루는 중요하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서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보고 다 모이라고 한 건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다. 엄마, 뭐 벌써 재산을 나눠주시려고 그래. 아직 이렇게 건강하신데. 더 시간 지나기 전에 줄 거 다 주고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래. 그동안 재산 언제 물려주나 궁금해하지 않았니? 어머,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저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기만을 바랬지. 진작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가진 거 다 주고 나버리면 너희들이 날 거들떠 보지 않을까 봐 그게 겁나서 그랬어. 조금만 더 있다가 줘야지. 날 찾아오는 너희들 얼굴 조금만 더 보고 줘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네. 얼마 전에 집으로 변호사가 와서 재산 상속 다 마쳤어. 저기 첫 번째 서랍에 재산 상속 목록 있으니 확인해 보렴. 어머님의 말씀에 두 형님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서랍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서랍장 속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재산 물려받는 사람 중에 막내 서방님이랑 막내 동서 이름은 없네요? 그럴 리가. 엄마가 막내를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이리 줘봐. 뭐야, 이거 진짜네. 엄마, 나랑 둘째만 주고 막내한테는 아예 안 주는 거야?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리 잘 챙기면 뭐하냐고. 5년 동안 모신 동서한테 이런 한 장도 안 물려주시잖아. 어머님은 집안에 장남이 잘 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 그런데 어머니,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아버님께서 가지고 있는 땅 몇 개인데 상속액이 그저 이것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네? 어머니, 이거 잘못된 거 맞네요. 아버님이 갖고 계신 땅이 평당 얼마짜린데요? 잘못된 거 없고 그 액수가 맞다. 남편이 내게 물려준 재산은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만 쓰라고 하지 않았어. 날 위해서도 쓰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곳에 뜻깊게 사용했다. 그토록 원하던 재산 받았으니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거라. 난 남은 시간 자식들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고 싶구나. 재산 받아서 좋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돈을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셔야죠. 맞아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요. 고작 이 정도 받으려고 그동안 공들인 게 아닌데. 형수님들 그만하세요. 그게 아픈 엄마한테 할 소리입니까? 재산이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물려주는 사람 마음이지. 얼마든지 엄마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주는 만큼 감사히 받으세요. 어머, 서방님,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지금 본인만 재산 못 받았다고 우리한테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보, 그만해. 어머님 계신데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어머님을 한 번 보고 고개 숙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둘은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적다며 끝까지 구시렁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찾아오지도 않았고 어떠한 연락도 하나 없었습니다. 받을 거 받았으니 더 이상 아양 떨 필요가 없는 거겠죠. 우리 부부는 어머님께 재산에 관한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어머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더군요. 새아가, 막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 내게 어떠한 것도 묻지 않니? 너희 둘한테만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서운했을 텐데. 조금도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저희가 모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그이랑 어떠한 것도 묻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리 결정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했으니까요. 받을 거 다 받고 잎싹 닦는 두 형님이 조금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괜찮아요. 어머님께는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5년 넘게 모셨는데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에 관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젓고 털어냈어요. 어머님이 첫째, 둘째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이유가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애초에 돈을 바라고 모신 게 아니었으니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어머님이 우리에게 미안해 하실까봐 더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죠.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어머님은 우리의 곁을 영영 떠나셨어요. 그것도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 몰래 떠날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자식이라는 게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그이랑 저는 어쩌라고요? 그래서 형님들께 재산 물려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가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언제부터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생각으로 갑자기 재산을 물려주신 건가 싶더군요. 잘 찾아오지 않던 자식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려고요. 늘 본인이 빨리 죽어야 우리가 덜 고생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놓으신 건지 우리 부부는 어머님의 죽음이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비통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이 와중에도 돈을 따지더군요. 조문객들이 낸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조금이라도 가져갈 게 없나 눈을 크게 뜨고 찾기 바빴어요. 저런 자식들이 뭐 예쁘다고 남은 재산을 다 물려주신 건지 이런 취급을 받는 어머님이 너무 가엾고 또 가여웠습니다. 어머님의 죽음이 우리 부부에게는
어떠한 것보다 큰 슬픔이었어요. 조금 서운했던 마음마저 싹 덮일 만큼 말이죠. 그렇게 어머님을 힘겹게 떠나보내고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이 하나 날라왔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의 이름이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미리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신 건가 싶어서 서둘러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낯선 주소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여보, 여기 아는 곳이에요? 아니, 전혀. 아무런 설명과 작은 말도 없이 덩그러니 적혀 있는 주소.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우리 부부는 쉽사리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도착한 곳은 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적어놓은 돈과 호수로 향했고 적혀진 비밀번호를 도어락에 입력하자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텅 비어있는 빈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한가운데 웬 종이가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막내 아들과 막내 새아기 보거라.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아 많이 서운했었지? 말은 안 했어도 서운했을 거야. 그동안 다른 자식들은 다 내 재산만 노리고 나 몰라라 했는데 너희들은 진심으로 날 위하고 아껴줬단다. 그래서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그래서 더 욕심이 생기더구나. 병든 몸으로 너희들을 고생시키면서도 조금 더 곁에 머물고 싶다는 욕심이 날 힘들게 했지. 그래서 떠날 결심을 했단다. 내가 조금이라도 성할 때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 영감 만나고 싶었거든. 내 죽음으로 많이 슬퍼하고 힘들 거 잘 알지만 이제 너희들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주렴. 난 지금쯤 영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 나누며 꽃길을 걷고 있을 테니. 그리고 이 집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재산처럼 당연하게 물려주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어. 5년 동안 너희들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게 내게 늘 선물 같은 하루를 만들어줬지. 정말 고마웠단다.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인 이곳에서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렴. 사랑한다. 어머님의 편지를 읽은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오열하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마음을 쥐어뜯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는데 속 좁은 마음을 품었다는 게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이 아파트는 10억 원의 비싼 아파트였어요. 남편과 저 이렇게 공동 명의로 남겨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에게 줄 작정으로 한참 전부터 아파트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였어요. 이쯤 되니 재산 상속할 때 우리 두 부부만 제외된 이유를 알아차렸습니다. 혹시라도 두 형님이 알게 되면 난리를 칠 테니까요. 모두 저희를 위한 어머님의 배려였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우리 가족은 어머님이 선물로 주신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두 아주버님과 형님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우리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봐, 내 말이 맞지? 이 집이 글쎄 어머님이 우리 몰래 사주신 거라니까? 서방님하고 동서 정말 앙큼하네. 어머님이 이렇게 비싼 집 물려준 거 왜 말 안 했어? 얌체같이 입 싹 닫으면 다야? 너 임마 이게 다 사실이야? 엄마가 정말 너한테 이 아파트 물려준 게 사실이냐고? 그걸 뭐하러 물어? 이미 확인한 건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 10억 원이나 되는 집 물려받아서 그때 아무 말 안 했구나. 어머님이 두 사람만 상속 제외한다고 했을 때 왜 가만히 있나 궁금했거든? 그런데 이거였어. 이렇게 비싼 집 물려받아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우스웠던 거라고. 어쩐지 물려준 돈이 작다 싶더라. 이렇게 비싼 집 사준다고 다 쓰고 남은 돈 던져준 거 아니야.
똑같은 자식인데 이런 법이 어딨어?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이사해서 살면 모를 줄 알았니? 언제는 우리한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정작 어머님 돈에 눈먼 사람이 누군데? 난 동서가 이렇게 여우 같은 사람인 줄 몰랐다. 아주 소름 끼쳐. 같은 사람 취급하지 마시죠. 저랑 그이랑 정말 몰랐어요. 우리도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저희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 말했어야지. 동서랑 서방님이 이 집 다 꿀꺽하려던 속셈 누가 모를 줄 알고? 형이랑 형수님 정말 대단들 하시네요. 재산 받자마자 연락 다 끊고 찾아오지도 않으시면서 엄마가 비싼 아파트 물려줬다는 사실이 이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도 참 엄마가 불쌍합니다. 자식들이 본인을 돈으로만 본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셨겠냐고요. 웃겨 정말. 지금 이 꼴을 봐요. 서방님이랑 우리가 다를 게 뭐예요? 더하면 더했지. 아무튼 우린 이거 인정 못해. 우리가 다 알게 된 이상 이 집 제대로 나눠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자식이고 누구는 아니냐고. 법적으로 우리 집은 찾아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두 아주버님과 형님은 순순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건 어머님이 본인들을 속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가져와야겠다며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럴 것까지 다 예상하셨나 봐요. 돌아가시기 전 두 형님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려고 상속 대상에 제외시켜 몰래 챙겨주셨지만 나중에 탄로날 것까지 다 염두에 두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긴 편지 뒷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첫째와 둘째에게 들키게 된다면 이쪽으로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한 연락처가 있었거든요. 여긴 어딘가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님의 재산 상속을 도와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 연락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말했더니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을 보여주셨어요. 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본인을 더욱 행복하게 해줬던 막내에게 10억 원대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다는 글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의 친필로 작성된 유언장이었어요. 이걸 언제 다 준비해 놓으셨대? 그러게, 전혀 몰랐네. 하여간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니까. 그나저나 이 유언장이면 다 괜찮은 건가요? 형이랑 형수님들이 소송 건다고 했거든요. 뭐 판결이 나봐야 알겠지만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럴 줄 아셨는지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거든요. 이 유언장 말고 이것도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변호사는 웬 낡은 수첩을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어머님의 일기장이었어요. 병으로 인해 글을 쓸 힘도 없으셨을 텐데 언제 이런 걸 몰래 쓰셨나 싶더군요. 일기장이 뒤로 가면 갈수록 힘이 늘어진 글씨체에 다시 한번 울컥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일기장 안에는 형님들과 두 아들이 찾아온 횟수, 연락한 횟수 등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건넨 녹음기에는 두 형님이 어머님을 두고 대화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저 노인네 빨리 죽어야 재산을 물려받을 텐데 대체 언제 죽냐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녹음을 듣고 참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 그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오더군요.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똑같은 자식이 아니죠. 자식에 따라 부모에게 얼마큼 기여했는지 다 다르니까요. 여기 이 증거들 통해 알 수 있는 건 두 분만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챙겼다는 겁니다. 그걸 판사도 인정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이라고 다 재산 물려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한테 더 잘한 자식이 많이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두 분은 아파서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무려 5년 넘게 모셨잖아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다.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증거를 남겨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많은 일기장에는 짧게라도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님은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소송이란 게 시간과 돈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돈과 시간 들여 집요하게 매달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손해보는 건 우리가 아닌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기어코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워낙 증거를 잘 남겨주신 덕에 판사는 우리 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억울하다며 어떻게 똑같은 자식인데 막내만 그 비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며 항소하겠다고 난리쳤어요. 뭐 그래봤자 별반 다르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애써 돈과 시간 들여 개고생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의 도움으로 승소한 날, 우리 부부는 살아생전 어머님이 좋아하셨던 꽃을 챙겨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파트요. 잘 지켜냈어요. 그곳에서 우리 가족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게요. 하늘에서 늘 지켜봐 주실 거죠?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꿈에라도 찾아와 주세요. 아직도 어머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힘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어머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 두 아주버님과 형님들과는 연을 끊었습니다. 억울하다며 항소했는데 처참히 깨지고 말았거든요. 괜히 돈만 날렸다고 더 난리치더라고요. 우리를 돈에 눈멀고 치사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착실하게 살아야 복이 오는 법이라고 말이죠. 평소에 잘했으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해서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하지 않더군요. 현재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어머님의 소중한 선물 잘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